안녕하십니까. 연세와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홍정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주제가 목, 어깨, 등, 이 뻐근한 통증, 그리고 여기 손저림까지 있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특이적 신경질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인데요. 온몸이 아픈데 진단이 안 돼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을 가면은 목 디스크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다, 아무리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질병 이름이 흉곽출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아직 정확한 연구조차 돼 있지가 않아서 10만 명당 1명인지 100명당 1명인지 의견이 분분할 정도로 좀 알아가고 있는 질병이긴 한데, 이 질병을 놓치게 되면은, 이 진단을 되지 않으면 자꾸 다른 질병으로 오인을 해서 계속 치료를 받던지, 더 심하게 되면 이걸 정신질환으로 오인을 해서 정신과 가보라,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일단 증상을 말씀드릴 테니까 본인들한테 해당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우선은 상체 전반의 통증이에요. 그리고 증상은 제가 써놨는데 보시면은 두통도 있죠. 목 통증, 가슴 통증, 손이 저리고 숨쉬기도 힘들고 어깨나 날개 쪽지 통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혈관이 눌리기도 해서, 혈관이 눌리면은 팔이 이쪽이 부어요. 붓고, 눌리는 쪽이 붓고 색깔이 파랗게 변하든지 아니면 창백해지고, 통증도 엄청나게 심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무거운 통증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흉곽 출구에서 여기에 신경이랑 혈관 다발이 많이 지나가는데, 이게 눌릴 때 나오는 그런 증상들을 모아서 질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흉곽 출구가 어딨냐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흉곽 출구는 목에서 나온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길이니까 목부터 대충 겨드랑이까지입니다. 이제 원인부터 차근차근 짚어보면서 원인, 진단, 치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 아까 눌리는 거라 그랬죠. 왜 눌리냐? 가장 흔한 거는 외상이에요. 다치면 신경이나 혈관이 다치든지 주변 조직이 다치면은 이게 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부학적 변이입니다. 남들이랑 조금 다르게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뼈, 근육, 인대 이런 것들이 남들보다 좀 크거나 하나가 더 있거나 그러면은 눌리기도 쉽고, 그래서 이 해부학적 변이가 있어서 통로가 좀 좁은 사람들은 더 쉽게 흉곽출구 증후군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외상을 좀 더 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크게 다치는 게 일반적으로 아는 외상이라고 알 수 있잖아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중요한 것들은 이제 미세 손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한 번에 크게 다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다치면서 그 손상이 쌓여서 진짜 큰 이상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팔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흉곽출구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자세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의외의 원인들이 있어요. 홈롤러로 엄청 세게 마사지를 했는데 갑자기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또 반복적인 사무일조차도 웨이트리프팅을 엄청 열심히 했는데 그게 무리가 돼서 또 손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요가나 스트레칭 할 때 자세가 굉장히 좀 내가 잘 안 되는데 억지로 팔이나 어깨, 목을 꺾었을 때, 그럴 때도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진단으로 넘어갈 건데, 진단에서도 중요한 게 병력이에요. 그래서 앞에 원인들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세히 물어서 캐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기간도 중요해요. 3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시적인 손상인 경우가 많아서 질병으로 따로 분류하진 않습니다. 자, 병력을 그냥 하면 사람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설문지를 씁니다. 증상도 제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래서 통증이나 저린 걸 또 다르게 표시해서 제가 알아보기 쉽게, 그래서 이 두 가지 설문지가 굉장히 진단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검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걸 하는 이유가 객관적인 소견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 검사가 흉곽출구 증후군에서는 어려워요. 그래서 검사도 여러 개를 해야 될 수 있고, 기간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진단을 항상 검사로만 하진 않고 병력이랑 또 의사의 판단, 그러니까 제가 환자분을 보고 이건 흉곽출구 증후군 같아요 라고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검사가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엑스레이가 기본 검사예요. 엑스레이 찍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해부학적 변이, 표시해 놓은 게 이게 경늑골이에요. 늑골이 남들보다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저게 신경을 눌러요. 그런 걸 찾는데 엑스레이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 골절이었다가 어긋나게 아물던지 아니면 모양이 좀 다른 거, 어깨 높이 차이도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CT, 비슷하게 뼈를 주로 보는 거긴 한데, 요거는 뼈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혈관이 눌리는 걸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도형제 같은 걸 써서 혈관을 좀 더 잘 보이게 한 다음에 이거를 검사를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흉곽 출구예요. 신경이 나와서
목을 지나서 쇄골 밑으로 지나가는데 여기서 많이 눌립니다. 공간이 좁은 것도 양쪽을 비교하든지 정상인이랑 비교를 해서 그 공간을 보면은 좁아져 있다 아니면 혈관이 눌려 있다 그러면 흉곽 출구 증후군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또 판단을 합니다. 초음파는 연조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조직이라는 거는 되게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서도 초음파는 좋은 게 이게 직접 혈류가 흐르는 거, 피가 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맥형, 정맥이 눌려가지고 피가 안 통하는 사람을 제가 또 혈류가 흐르는 걸 직접 측정을 한 거예요. 피가 아예 움직이질 않아요. 정맥이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멈춰 있고 정맥이 흘러가질 않기 때문에 고여서 그 혈관이 커지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원래 파형이 나와야 돼요. 혈류가 흐르면 그 속도나 이런 거 측정이 되는데 아예 0으로 나오는 거,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 혈관은 좀 자세히 볼 수 있고 근육 모양도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MRI도 비슷해요. 보게 되고 연조직을 주로 보는데 여기서는 초음파는 깊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MRI 같은 경우는 몸을 완전히 단면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덩어리가 굉장히 큰 종괴가 있는 거고 저게 그 혈관의 신경을 완전히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MRI는 깊은 곳까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EMG, NCB 이렇게 해서 말하는 게 근전도 검사 아니면 신경전도 검사. 신경은 전기줄이기 때문에 전기를 통하게 하는 잘 통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통하게 돼요. 눌리게 되면. 그래서 그거를 찾는 거라서 몸에 직접 전류를 흘려 보낸 다음에 그게 얼마나 잘 통하는지 그 전류를 다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질병이 많이 진행했을 때는 도움이 되는데 초기 단계나 이럴 때는 아니면 또 검사하기 힘든 신경들은 이걸로 잘 발견이 안 돼요. 이제는 조금 더 나간 검사인데 혈관 조영술이라고 해요. 실시간으로 그 혈관이 지나가는 것부터 해서 손끝까지 가는 거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조영제를 직접 쏴야 되고 방사선을 다량을 쏘이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침습적인 검사예요. 이거는 확신이 있을 때나 아니면 정말 강력히 의심이 될 때 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검사들만 추렸고 이제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 진단이 됐어. 그럼 이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치료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다행이지만 기본적으로 비수술 치료예요. 질병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처음에 약 써보고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주사나 이런 거 해보고 재활 치료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수술로 가요. 그래서 이런 치료들을 얼마나 하냐, 한 6주 정도예요. 최소 6주인데 실제로 6주보다는 더 길게 합니다. 3개월, 6개월 길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 치료의 수술의 기본은 신경혈관을 누르고 있는 구조물들을 다 떼내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수술 결과는 굉장히 좋아요. 90% 이상에서 호전을 대부분 보이고 후유증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재발도 별로 없고 대부분 그냥 비수술 치료 좋아지고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제 강의를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흉곽 출구 증후군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증상들을 들으면은 나한테 해당되는 것 같은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아까 100명당 1명일 수도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제가 경험상은 그거보다 훨씬 적은 것 같아요. 내가 거기에 해당될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좀 너무 의심이 돼요. 내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오신다 그러면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질환이랑 감별하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됐을 때만 이 질환으로 진단을 합니다. 외상으로 다친 건 좀 별개긴 해요. 신경이나 혈관이 일시적으로 손상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3개월인 기준인 이유가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은 3개월 이내에 다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기다리면서 쉬고 또 적당한 치료, 약만 먹던지 물리치료 정도만 해도 대부분은 좋아집니다. 그 신경이나 혈관은 굉장히 약한 조직에 특히 신경 같은 경우는 손상을 받기가 굉장히 쉽고 그래서 그 치료를 하시던지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때도 절대로 과하게 하시면 안 돼요. 과하게 이거를 치료를 하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쭉 결론을 다시 한번 지으면은 상체가 내가 여러 군데가 아플 때 의심할 수 있고 근데 매우 드물다 하지만 존재는 하기 때문에 이건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수가 있다. 근데 짚고 넘어갈 때 그 진단을 위해서는 좀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할 수 있고 대부분은 근데 아니다. 다른 질병이거나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손상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냥 쉬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질병이 맞다고 해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수술까지는 안 가고 수술을 한다 그래도 수술도 결과가 좋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